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 뭐 했냐면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해가지고 기출픽 푸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더텅 책이긴 한데 수능용이긴 한데 기후 변화 해가지고 기후 변화만 관련돼서 좀 어려운 문제 좀 같이 풀었었고요. 그래서 마더텅 문제 8문제는 새로운 건 풀지 말고 이 8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해 줬던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기출픽 내용 좀 풀어봐 주세요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픽 문제는 기후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엘니뇨 라니냐까지 같이 겹쳐져 있어서 본의 아니게 엘니뇨 라니냐 문제까지 풀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질문 좀 다시 받을 거고요. 오늘 순서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엘니뇨 라니냐만 좀 까다로운 문제만 같이 할 거예요. 요 정도 수준 이상은 통합과학에서 거의 잘 내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쭉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인쇄 상태가 조금 예민한 문제들은 학교 내신으로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인쇄 상태 때문에 잘못하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딱 보면은 내가 찝어놓은 것들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찝어놨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게 이따가는 이제 산화환원부터 중화반응까지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하고 중화반응 설명을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시험 범위에 겹쳤던 분들은 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숙제는 따로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 내용만 그냥 들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시던지. 어차피 내년에 또 화학하게 되면 또 볼 텐데. 여러분 몰라요. 저는 내년에 화학 선택 아닌데요. 괜찮아요. 근데 가끔 수능 때 되면은 뭐 주위에 고3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선택을 안 한 과목인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그 과목을 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생기니까. 그래서 미래는 몰라요. 이건 마치 초등학교 때 정말 싫어했던 남자애나 여자애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잘생겨지고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끔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연 그 당시엔 좋아 보였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도 와 진짜 징하게 싸웠거든요 둘이. 근데 그땐 정말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더래.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기회 있을 때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지난주에 혹시 마더텅 8문제 다시 푼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이거는 다 풀어줬던 건데 한번 다시 풀어보라 그랬었고 복습하는 위주고요. 한번 꼭 다시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기출픽 문제로 해가지고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해가지고 아마 질문이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여기 따로 질문 없어요? 아까 민석이 뭐 질문 있는 것처럼 하더니? 어디 거예요? 이게 뭐죠? 기출픽 책 같은데? 맞네요. 여러분 같이 보죠. 289페이지에 113번? 290?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1133번. 아따, 번호도 많다. 음. 자, 여러분들 1133번에서는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실제로 거의 그림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지구 평균 기온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는 진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색깔로 보아하니 진하게 돼 있어서 선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애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선으로 쭉 위로 올라가는 애 있는데요. 이게 지구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좀 지글지글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짤짤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산화탄소 양인 것 같네요. 보니까는. 뭐 모른다고 해도 그다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문제기는 해요. 자, 여기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서 이거 구분이 안 가서 어떻게 풀지 걱정만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요, 습관적으로 하나만 고쳐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문제하고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은 말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시선을 밑으로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보기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특히 남학생 이제 군대 가시면은요, 고참들이 그럴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야, 너 오늘 뭐 잘못했어? 아이씨,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고참들이 얘기해요. 나 다 안다. 얘기해라. 지금 얘기해주면 내가 진짜 봐준다. 뭐 잘못했어? 얘기해봐. 사실은 제가 말입니다. 아까 뭐 잃어버렸습니다. 뭐야? 그것도 잊어버렸어?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은 고참은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넌지시 찝어보는 거야. 너 뭐 잘못했어? 라고. 그치? 어렸을 때 엄마가 혹은 엄마가 숙제 안 하거나 그러면 너 오늘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 다 안다. 알긴 뭘 알아?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기 안 보고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거기 보기에 보시면은요. 기억, 지구 평균 기온 변화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니은, 최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디귿, 기온 상승률은 1880년 이후 100년 동안이 최근 30년 동안보다 컸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요. 뭐가 이산화탄소 농도고 뭐가 지구 기온인지 사실은 몰라도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둘 다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보다는 현재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하고 있고 이 이산화탄소 양은요. 자연적으로도 좀 변할 수는 있어요. 뭐 대규모 화산 분출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현재에 들어와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기억에서 지구 평균 기온 변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아요. 자, 니은 최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냐? 아니죠. 이건 인위적인 현상이죠. 그 다음에 디귿 기온 상승률은 과거 100년보다는 최근 30년 동안이 최근 30년 동안보다 컸다? 잠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현재가 더 큰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말뜻을 잘못 보고 컸네, 오케이 이러는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죠? 과거가 현재보다 컸니? 라는 거죠. 아니죠. 현재가 더 크죠, 변화율은. 그럼 과거보다 현재가 커야 되니까는 100년 동안이 30년 동안보단 작다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즉 지금도 보시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똑같은데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 내가 뭔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겁을 먹어요, 사람은. 그리고는 시키지도 물어보지도 않는 거를 갖고 걱정을 하고요. 심지어는 나 이거 모르는데? 출제자도 몰라요. 보기에 그래서 안 물어볼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과정 바뀐 내용은요. 답이 아니에요, 대부분들. 근데 어떤 학생이 아까도 지구과학 공부해 주는데 선생님 이 단어나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단어가 처음 나왔어. 빠져. 니네 교과과정이 없어. 근데 왜 나와요? 니네 그게 답이 아니니까. 묻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다른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게 답인 게 다른 복이 있어요. 그런데 A는 뭐이다. 아니야. A는 뭔지 몰라. 배운 적도 없어. 하지만 B가 그거야. 그럼 B가 그거기 때문에 A는 자동뽕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고 시험을 잘 보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안다가 시험을 잘 본다가 아니에요. 나 몰라도요. 문제만 꼼꼼히 보고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지구과학 파트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물리 파트 모르면 못 푸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구과학 파트는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화학 파트 계산 모르면 못 풀어요. 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니까 쫄지 말고 문제 끝까지 보기까지 제발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시선 좀 밑으로 끝까지 내리세요. 시간 안 모자라요. 이거 다 끝까지 보면 시간 모자라지 않냐고요? 모자르겠죠. 하지만 안 보고 그냥 무작정 풀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보단 덜 걸려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또 괜찮은 답이 됐나요? 또 질문. 1142번. 290페이지죠. 290페이지에 1142번인데 이 문제가요. 지구 에너지 평형 문제예요. 복사 평형 문제인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지표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기, 이 위로는 우주예요. 우주 입장에서는요. 들어간 거, 나간 게 합이 같아야 되고요. 대기 입장에서는요. 나간 거, 우주로 나가던 지표로 나가던 나간 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 들어오던 지표에서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그 합이 같아야 되고요. 지표는요. 우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오던 대기에서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요. 나간 건 나간 거고 그 합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주부터 볼까요? 자, 우주에서 보시면요. 태양 복사가 100이래요. 처음에 100이 와요. 100이 와서요. 지금 보시면은 A% 반사되고 산란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빛 중에서 일부는 대기에서 반사될 거고요. 일부는 지표에서 반사돼서 나갈 거예요. 그게 A래요. A. 자, 그러면은 우주는 100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게 혹시 뭐가 있나 볼까요? 지금 보면은 대기에서 지금 나가는 걸로 B만큼이 나가는 걸로 돼 있죠. B%가 나갑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A 더하기 B 한 게 100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기 보세요. 대기는요. 23%가 흡수라고 써 있어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흡수가 23%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흡수가 또 있어요. 흡수가 또 있는데 109가 흡수라고 써 있죠. 대기에서. 일단 흡수는 흡수예요. 109. 퍼센트자 지울까? 귀찮으니까. 퍼센트 어차피 지워도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은요. 여기 수문열과 뭐야 이거? 현열이라는 표현을 쓰나? 현열로 29% 손실이 왔었는데 이 화살표가 대기에서 멈춰 있죠. 그럼 대기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29가. 는 같아야 돼요. 자, 대기에서 내보내는 거 있나 볼게요. 쭉 따라가 봤더니 반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흡수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다. 65% 우주로 내보내고 있죠. 65 더하기 C 아래로 재복사인데 이거는 대기가 지표한테 준 거니까 C 더하기 이제 없나요? 23 여기 있다. 흡수구나. 방출 복사 이거밖에 없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얘는. 그럼 이렇게가 합이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 보세요. 지표면은 흡수가 태양에서 47 흡수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여기 있다. 대기에서 C만큼 재복사해서 주고 있죠. 대기로부터 C만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간 거 이거 흡수된 거고요. 나간 거 뭐 있죠? 나간 거 109하고 5하고 그럼 109 더하기 5니까 얼마니? 114인가요? 114 내보냈고 29 더 내보냈죠. 요렇게. 들어온 거의 총합, 나간 거의 총합이 항상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잠깐만. A, B는 걸을 수 있는 게 없나? A, B, B. B가 여기 있다. B가 근데 보니까 65하고 5하고 더한 거네요. B가 65 더하기 5니까 이게 70이네요. 그러면은 B가 70이니까 A는 30이면 되겠고요. C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구해도 답이 맞고 여기서 구해도 답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귀찮다. 계산기로 더할게요. 더하기 빼기 왜 계산기로 하냐고요? 이게 잘못해서 틀리잖아요. 그게 더 쪽팔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23 더하기 109 더하기 29 여기까지 더하면은 161이래요. 그러면은 빼기 65를 하면 여기가 C가 얼마가 되냐면 96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에 96이 들어가면 맞아야 되네요. 한번 해볼까요? 47 더하기 96을 하면요. 143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4 더하기 29 하면은
143이 나오네요. 딱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지 정확하게 푸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만 철저하게 우주는 우주, 대기는 대기, 지표는 지표. 그것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 갖고 좀 헷갈리는데 대기가 우주한테 주던, 지표한테 주던, 나간 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가 우주로부터 받던, 지표로부터 받던, 받은 건 받은 거예요. 합이 같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기는. 이게 복사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지구 온실 효과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지냐면요. 지표 방출이 늘어요. 그리고 아래로 재복사라고 되어 있는 C 값이 증가해요. 그래서 지표하고 대기 사이에 지표가 대기한테 주고 대기도 지표한테 주고 이게 활발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해도 합이 0인 건 합이 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준 거 받은 거는. 하지만 얘는 이게 활발해지면서 더 높은 숫자로 평형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거지와 부자의 차이점. 거지도요. 100원 수입 받아서 100원 오늘 썼어요. 수입과 지출이 같죠. 부자는요. 1억을 벌어서 1억을 오늘 썼어요. 하루에 1억이면 나쁘지 않다. 하루에 1억 들어와서 하루에 1억을 썼어요. 그래도 수입과 지출이 같은 거죠. 그럼 둘 다 제로예요. 합은 제로예요. 둘 다. 하지만 부자는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제로인 것뿐이에요. 즉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서 복사 평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복사 평형은 평형이에요. 하지만 대기하고 지표 사이에 열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룰 뿐이에요.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됐어요? 또 다른 질문? 뭐 다른 거 질문 없어요? 다 못한 건가 설마? 다 못해서 질문이 없는 건 아니길 빌어요. 아니면 시험대가 아직 다 아니어서 속된 말로 조금 좀 저속한 표현을 하자면 아직 똥줄이 안 타나요? 그러면 아직 덜 할 수 있죠. 그건 뭐 나중에 더 하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밀어붙여도 안 되는 날은 하기 싫은 날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해야 될 때가 오면 하겠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좀 일찍 시작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맨날 시험 전에 아주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 벌어질 때 그러지 마시고. 자, 오늘은요. 요거 제가 마더텅 책이죠. 요거 보시면은요. 거기 171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3.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G1 그 교과 과정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풀게요.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시면요. 제일 첫 페이지에 1번 문제 나와요. 1번 문제가 출처가 어디냐면요. 지구과학 2래요. 2015년도에 10월 학평 17번이에요.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지구과학 2에 있었던 건데 현재는 G1으로 내려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문제를 풀 때요. 말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댐비거든요. 그럼 틀려요. 확실하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지칭하는 건지 좀 확인할게요. 지구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죠. 이게 회전축이라면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 가운데 적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대륙이 큰 대륙이 있어요. 여기 아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미대륙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바다 태평양이죠. 태평양 중에서도 아래쪽에 있는 남태평양의 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림은 동태평양, 동태평양이면 여기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얘는 그림을 여기까지 다 그려준 거예요, 지금. 자,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측정한 수온이 20도 이상인 따뜻한 해수의 부피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A하고 B식인데 자, 그래서 그림에서 문제는 뭐냐면 A시기에 일어난 현상을
B 시기에 일어난 현상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A 시기가 언제냐? 부피 편차가 커요? 따뜻한 해수의 부피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해수가 부피가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좀 따뜻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쪽 동네가 따뜻해요. 실제로는요, 서태평양, 동태평양이 있으면 이게 해수의 높이면은 평상시에 여기서 어떻게 무역풍 때문에 물이 밀려나가서 해수 편차가 발생을 하고요. 서태평양이 조금 높고 동태평양이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 쪽으로 용승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차가운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이게 평상시 모습이었는데 이쪽이 부피 편차가 좀 크대요. 그만큼 따뜻했다라는 소리죠. 그럼 용승이 좀 약했다. 용승이 약했다는 A 시기가 용승이 약했네요. 그럼 기억 무역풍이 약하게 불었다. 무역풍이 약하게 불어서 이 편차가 작아져서 용승이 작아서 좀 상대적으로 따뜻했구나. 그럼 이거 무슨 시기예요? 이거 엘니뇨 시기죠. 무역풍이 약했으니까 지금 A는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B는 상대적으로 라니냐 시기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엘니뇨 시기냐, 라니냐 시기냐, 평상시냐. 그치? 그만 줘라. 왜 이렇게 자꾸 줘라. 어디 갔어? 내가 준 거 어딨어? 어디 갔어? 응? 잠깐만, 내가 준 거 어딨냐? 안 줬니? 근데? 이건 줬는데? 어라? 응? 잠깐만, 너 어딨니? 응? 이거 어딨어요? 응? 내가 왜 안 줬어요? 그럴 리가 있나? 미안하다, 안 줬다면. 그럼 말을 하지 달라고. 에이씨. 여기 있네, 이씨. 또 안 줬다고 사기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시기예요? 이거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기억 무역풍이 약하게 불었다. 맞죠? A 시기는. 그다음 니은 페루가 어디예요? 페루가 요쪽 미데르 쪽이에요. 남미 쪽이에요. 그러면은 페루 연안에 강수량이 증가했다? 네,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는데 평상시보다 비가 오는 거에 강수량이 증가했다. 맞아요. 용승이 활발했냐? 이건 라니냐 시기죠. 엘니뇨 시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주면 쉬우니까 말을 조금 복잡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말뜻이 뭐지? 그래서 이게 엘니뇨 시기야, 라니냐 시기야, 혹은 평상시야.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쭉 넘겨보시면 표시된 문제만 할게요. 쭉 넘겨보시면요, 좀 쉬운 거 8번 한번 가보세요. 174번에 8번. 여기가 왜 덥지? 이상하다. 그죠? 됐어. 시원해질 거야. 좀 시끄럽긴 한데 시원한 게 낫겠죠? 근데 며칠 전에 밤에는 시원하더라. 밤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더우면 못 자요. 더우면 체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가을이 되면 생기가 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스타일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3 때 한 3월, 4월쯤 되면은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5월쯤 되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더워져요. 그러면서 체력이 쭉 내려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거기다가 6월, 7월 지나서 8월 지나서 이제 9월쯤 돼서 찬바람이 불어서 9월 초쯤에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그럼 수능 원서 써요. 그 다음에 수식 원서 쓰고요. 그러면 속에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요맘때쯤 되면 고3들 중에서 이런 생각도 해요. 1년 정도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어설프게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저처럼 여름 타시는 분들은요, 지금 1학년이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진짜 한약이라도 좀 저 먹던지 봄쯤에 한번 해보세요. 2학년 때 내년에 한 3월쯤에 한약이라도 저 먹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든지 해보시면 여름이 좀 더 나아요. 제가 해봤더니 좀 낫더라고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약값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머니가 에이씨 수험생 공부하겠다는데 뭐 안 해주시겠어요 설마? 난 내가 할래니까 돈 아까워서 못하겠더라. 자 8번 가보세요. 8번. 자 그림은 그림 가와 나는 열대 태평양에서 열대 태평양이면 항상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해수면의 높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원래 그림은 어떻게 주느냐? 서태평양, 동태평양이면 해수면의 높이가 원래는 빠듯하게 주겠죠. 자 그런데 평상시엔 어떻게 되죠?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이 불어서 평상시에도 동서간에 약간의 편차가 발생을 해요.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노란색이 현재 평상시예요. 그리고 극한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세지죠. 무역풍이 세지면서 동서간의 편차가 더 심해지죠. 이게 언제예요? 이게 라니냐 시기예요. 자, 그럼 엘니뇨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엘니뇨 시기에는 편차가 작아지겠죠. 이게 엘니뇨 시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평상시 해수면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그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을 때 살짝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싫다.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세요. 그림을 자꾸 지구과학은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 노란색을 빠듯하게 세워요. 이게 평상시죠. 그런데 평상시보다 서동이면은 동태평양이 좀 더 위로 올라간 거 이게 라니냐. 그 다음에 반대로 노란색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게 엘니뇨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기준을 조금 틀어놔서 그래요. 그럼 다시 자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은 늘어요. 이게 미술작품 아니기 때문에 그림은 충분히 늘어요. 모르겠다. 미술작품도 그림은 늘다고는 한다만 저는 그림하고 안 친해가지고. 자, 기억. 가가 그럼 누가 돼야 돼요? 가가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 좀 더 위에 있으니까 가는 엘니뇨네요. 나가 라니냐 시기네요. 그럼 기억이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니은 열대 태평양 동쪽, 열대 태평양 동쪽, 열대 태평양의 동쪽 이쪽 말하는 거예요. 표충수온은 라니냐일 때는 용승이 강하니까 표충수온이 낮죠. 저온이에요. 엘니뇨 때는 용승이 작아서 찬물이 못 올라오니까 이때가 고온이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은 표충수온은 가보다 나일 때가 높니? 라고 되어 있는데 가일 때가 엘니뇨니까 가일 때가 더 높죠. 이렇게 되면은. 표시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 열대 태평양 서쪽. 열대 태평양 서쪽의 상승기류는 언제? 상승기류는 따뜻할수록 잘 일어나는 건데 가보다 나일 때 활발하다. 가보다 나일 때 활발하죠. 라니냐 시기니까.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꾸 해보다 보면 늘어요. 인과관계를 자꾸 따지셔야 되는데 엘니뇨 라니냐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르겠다. 최악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찍어요. 뭐라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1번부터 5를 이렇게 찍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가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 둘 중에 하나라며.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찍어요. 가를 엘니뇨나 혹은 라니냐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해당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답이 무조건 그럼 반대로도 한 번 더 해봐요. 그럼 답이 딱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럼 2분의 1의 확률은 나오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수능 아무리 잘 본 사람도요. 진짜 수능 잘 본 사람 만점자한테 가갖고요. 찍은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씩 웃으면서 사실 저도 찍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찍는다는 개념이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냈다 찍는 게 그게 찍는 거죠. 근데 고득점으로 올라갈수록 이 문제는 보니까는 최소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니까 답이 이거 둘 중에 하나 또는 이거 3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확률을 줄여요. 그 상태에서 다른 걸 맞다고 가정하고 개수 카운트해서 가능성 있는 걸 찍어요.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보기를 걸러놓고 보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중 보기 중에 니은은 내가 모르겠는데 답이 그거밖에 없어서 찍은 거야. 확률상 100%죠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찍은 건 찍은 거예요. 푼 건 아니니까 이것도. 그래서 고득점자들이 말하는 찍었다라는 건 100%짜리 아니면 내지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짜리 찍었다는 소리고, 다른 거 앞뒤 정황으로 맞춰봤을 때 최소한 2분의 1까지 줄여놓고 찍어야 돼요. 이게 고득점자들이. 여러분들 맨날 그 소리 하죠. 난 찍으면 틀려. 당연하죠. 쌩으로 찍으니까. 이게 무슨 로또니? 그런데 자꾸 해봐서 뭔가 유추해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엘니뇨 혹은 라니냐라고 놓고 가정했을 때 답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걸 갖고 찍자고. 알았죠?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게 하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번으로 가보세요. 18번.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왜 가끔 훈화 말씀하시면 오늘 딱 세 가지만 말하겠어요. 하나 뭐예요? 둘은 뭐고요? 셋은 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더 하시죠. 근데 말입니다. 그럼 하나 또 하시고요.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리다 보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리고 18번 한 다음에 또 그러겠죠.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하나 더 해보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12개 할 건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18번. 18번 문제는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경우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니다. 두 가지만 해보죠. 먼저 엘니뇨 시기인 경우하고 라니냐 시기예요. 여긴 서태평양, 동태평양. 여기 서태평양, 동태평양이에요. 자, 라니냐부터 하는 게 편하죠. 라니냐 시기에는 용승이 강해요. 차가워요. 하강 기류가 강해요. 따뜻해요. 상승 기류가 강해요. 순환이 자 이렇게 워커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워커 순환이라고 그래요. 혹시 워커 순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순환 자체를 워커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워커 순환이 크게 강하게 하나가 돌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림상에서 여긴 상승 기류니까 구름, 여기 하강 기류니까 구름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 순환이 강해진 게 라니냐거든요. 근데 엘니뇨는요. 이 순환이 약해요. 이 순환이 약해서 짤짤하게 찢어져요. 마치 왜 우리 항상 한 나라가 중국이 통일이 되고 나서 멸망할 때쯤 되면 여러 개의 나라가 군소 나라들이 막 있다가 다시 또 통일되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에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근데 엘니뇨 시기가 되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순환 그림이. 짤짤하게 쪼개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승 기류가 생겨서 동태평양 쪽에 구름, 여기엔 하강 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안 그려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크게 한 덩어리가 그려지면 이건 라니냐구나 무조건. 짤짤하게 찢어지면은 이거 엘니뇨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보다 나일 때 이게 가의 그림이었고요. 이게 나의 그림인데 그림은 가와 나면 저쪽보다 가보다 나일 때 큰 거. 자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기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게 평상시가 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이게 평상시가 되는 거죠. 이게 엘니뇨. 왜냐하면 여기서는 엘니뇨냐 라니냐가 아니라 여기서는 평상시냐 엘니뇨라고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이.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 라니냐라 그러면 더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 스케일을 더 크게. 자 그러면은 가보다 나일 때 가에서는 무역풍이 약한 거 나일 때는 무역풍이 좀 더 평상시가 더 강한 거죠. 자 그러면 무역풍의 색이 가보다 나일 때가 더 커서 맞아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 이때는 강수량이 없죠. 비가 안 오니까 적어요 오히려. 디귿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차 이때는 높이차가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이때는 높이차가 좀 있는 거니까 높이차가 이때가 더 크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십니다. 막상 보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해보면 조금 까릿까릿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종류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30번도 풀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30번은 제낄게요. 여러분들 33번으로 가보실래요?
33번. 33번도 마찬가지고 36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36번으로 갈게요. 차라리.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36번으로 갈게요. 33번 같은 문제는 내기는 좋은데 화살표가 이렇게 인쇄가 잘못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색깔로 준다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지는 흑백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열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거를 칼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끔 좀 귀찮으신 분은 한 장만 뽑아서 그 한 장을 반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무조건 나중에 자기가 손해봤다 싶으잖아요. 그럼 이의제기 하세요. 우리 반이 그게 늦게 왔다. 혹은 우리 반에 누가 그걸 붙잡고 있어서 내가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가세요. 그러면요. 최소한 이번에는 못 받아들여줘도 다음번에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는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줬는데 다음번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쟤 저번에 그래갖고 손해봤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좀 그러던데? 그러면서 좀 봐줘요. 알죠?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도 일단은 하세요. 그렇다고 가서 선생님하고 싸우지는 말고 선생님하고 적당히 약간의 그 뭐랄까 제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제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 정 안 되면. 그래야 다음번에 이의 신청을 해도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어쩌겠어요. 내신도 그 하나 갖고 등급이 갈리는데. 특히 앞에 1, 2등급은 한 문제 갖고 등급이 갈리죠. 최소 3등급까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억울하잖아요. 동점인데 소수점 0점 몇 점 차이로 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럼 좀 아깝잖아. 그것도. 자, 36번 볼게요. 36번은 뭐 때문에 자꾸 제가 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냐면 이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표현이냐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괄호 열고 측정 수온 마이너스 평균 수온. 요 표현이에요. 평균 수온은요. 그냥 몇 년 동안의 평균 값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하고요. 동태평양. 얘가 한 번씩 여기 쳐다보는 게 이 녹화가 제대로 들어가고 소리는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 번씩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제가 따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중에 수업 보다 갖고 영상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 쳐다보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 음성 바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예전에 한번 당한 거는 음성 바가 진짜 움직여요. 이상 없구나. 그랬는데 내 목소리가 아닌 잡음이었죠.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한동안 쳐다봐요. 일부러 말하면서. 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이 있는데 수온 따져볼게요. 여기는 용승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워요. 여긴 용승이 없으니까 따뜻해요. 이게 평상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라니냐로 하세요. 라니냐는 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라니냐 때는 용승이 더 차가워지니까 더 차가웠고요. 더 따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동태평양으로 물어본다. 그랬을 때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측정 수온은 라니냐 때는 라니냐 때 한번 해볼게요. 측정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아요. 저온이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온이죠. 그럼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네요. 이렇게 되면은 동태평양에 저렇게 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라니냐예요. 그럼 거꾸로 플러스 부호가 붙으면 반대로 엘니뇨겠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동태평양만 따지세요. 서태평양은 거의 안 물어봐요. 왜? 동태평양이 더 확실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욕조에 물 받아놓고 앉아있을 때 누가 찬물 버줬을 때하고 뜨거운 물 버줬을 때 찬물 버준 게 훨씬 더 체감이 더 많이 돼요. 그래서 라니냐 때 동태평양이 뭔가 변화가 좀 더 커요. 그래서 항상 동태평양 기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B 값이 근데 여기서 어디요? 남태평양의 페루 부근이라고 나와 있죠. 또 여기도. 즉 동태평양 쪽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났을 때 B가 마이너스 났을 때죠. B 밑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돼요? 라니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A에다가는 직관식이 반대겠지 뭐. 엘니뇨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을 내볼게요. 자, 기억.
A 시기에는 라니냐가 아니죠. 엘니뇨죠. 틀렸어요. 니은 B 시기에는 뭐예요? 라니냐죠. 라니냐는 페루는요. 하강 기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비가 더 안 와요. 그러니까 홍수 아니에요. 가뭄이면 가뭄이지. 디귿 무역풍은 A보다 B 시기에, 즉 B가 라니냐니까 무역풍이 훨씬 더 강했겠죠. 네, 답은 디귿 하나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마 요 정도면 여러분들 뭐 엘니뇨 라니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 정도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는 모르겠다. 그럼 엘니뇨인 경우 하나, 라니냐인 경우 하나로 보기를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답이 둘 중에 하나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엘니뇨보다는 라니냐로 구분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라니냐로 구분할 거니까는 동태평양 쪽을 쳐다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니냐는 뭔가 더 세진 거, 엘니뇨는 뭔가 평상시보다 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니뇨 라니냐 뭐 마더통 문제는 요 정도만 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때쯤 가시면은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는 그때 또 질문 받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하죠.